반갑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세무사 우동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나면 쫓아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구입하려고 하는 또는 이미 보유하고 계신 주식의 적정 주가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회계 지식이 없어도 심지어 초등학생도 쫓아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경영학 박사이며 수원대학교 회계학과 겸임교수로 있습니다. 또한 요즘 핫한 블록체인을 세부 전공으로 컴퓨터공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기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적정 주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저희 어머님과 주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식 경력 25년이신 어머님 계좌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온통 파란색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님 계좌는 아닙니다만 구글에서 물린 계좌라고 검색하니까 나오네요. 기본적으로 저는 개별주 투자는 퀀트로 종목 선정을 해서 진행하지 제 임의로 어떤 종목이 어떤 산업이 유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투자는 잘 안 합니다. 물론 옛날에는 그렇게 했죠. 결과는 전혀 만족스럽지 못했고요. 오늘 제 영상을 보고 나시면 굳이 퀀트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라도 주식을 살 때 이게 지금 비싼 건지 싼 건지 판단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퀀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판단 역시 본인의 전략 중 한 가지로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유용한 내용이니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식이 좋은 주식일까요? 저희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탄탄한 회사라고 하십니다. 탄탄한 회사의 장기 투자 좋죠. 우량주를 계속 사모은다 좋아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한 종목을 흔들리지 않고 1년 이상 들고 계신 분, 만약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본인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에헴 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은 6개월 아니 3개월도 들고 있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 찔리시죠? 자,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중간에 사고 팔려 하는데 좋은 주식은 뭘까요? 그래도 탄탄한 회사인가요?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탄탄한 회사의 주식이어야 되는 건 맞죠. 그래야 건전한 투자가 되는 거죠. 여기에 덧붙여서 가격이 싸야 합니다. 즉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아서 차익을 보려면 적절한 가격을 알고 그것보다 쌀 때 사야 돈을 벌 확률이 높겠죠. 회계적인 지식이 없으셔도 됩니다. 이 영상 하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제가 드릴 엑셀 자료를 이용해서 이 영상에서 설명하는 대로 쫓아해 보시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PER, PBR, ROE, EV, EBITDA, DCF, RIM, SOTP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가장 쉽고 많이 사용하며 여러분이 응용 가능한 PER를 이용한 적정 주가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PER가 뭔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PER는 Price Earning Ratio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주가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말이 어렵죠. 먼저 주당 순이익, 이것은 회사의 단기 순이익, 즉 회사가 벌어들인 모든 돈에서 나간 돈을 다 빼고 남은 순수익, 그것이 단기순이익인데요. 여기에다가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 수로 나눈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주당 순이익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회사의 발행 주식 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회사의 이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당 순이익도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당 순이익이라는 것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로는 뭔가 직관적이지가 않습니다. 여기 분모 분자에 모두 주식 수를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PER는 시가총액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눈 것과 똑같이 됩니다. 시가총액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현재 주가에 주식 수를 곱한 건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2021년 5월 19일 기준으로 약 475조 원 정도 됩니다. 이걸 2020년도 단기순이익 26조 4천억 원으로 나눠보면 약 18이 나옵니다. 이 18이 삼성전자의 PER입니다. 꼭 욕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러네요. 자, 이 PER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중의 모든 주식을 회사의 이익으로 사게 되면 몇 년이 걸릴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원금 회수 기간, PER는 원금 회수 기간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처럼 돈을 벌면 18년이 지나면 원금 회수 기간이 된다 이겁니다.
어디까지나 지금의 기준이니까 회사의 이익이 확 늘어나면 퍼, 즉 원금 회수 기간이 짧아지겠죠. 그럼 단순히 퍼만 가지고 적정한 주가를 어떻게 따질 것인지, 또 이 회사의 퍼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동종 업종의 다른 회사들과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참고로 퍼를 이용한 주가 예측 방법은 정해진 게 아닙니다. 만약 동종 업종의 다른 회사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해당 기업의 과거 5년간의 평균 퍼를 이용하겠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직 제 블로그 링크에 안 가신 분들은 일단 제 영상 하단 블로그 링크 가셔서 제가 올린 엑셀 자료 적정 주가 계산기 퍼 버전 1.0을 다운받아서 열어보세요. 그리고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쫓아해보세요.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볼 겁니다. 동종 업계들과 비교해서 현재 적정 주가를 추측해보는 방법과 해당 기업의 과거 실적을 가지고 현재 주가를 추측해보는 것으로요. 열어보시면 시트가 적정 주가 계산기랑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는 어느 사이트에 가서 어떻게 자료를 보실지 나와 있는 겁니다. 제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직접 자료 다운받으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시죠. 이건 제가 2021년 5월 19일 기준으로 설명을 위해 직접 넣어본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 노란색 칸들과 녹색 칸만 채우시면 적정 주가가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삼성전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적정 주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네이버 금융이라고 검색하셔서 이 지금 현재 사이트 네이버 금융 사이트로 갑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기업의 이름을 상단에 입력을 합니다. 삼성전자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를 입력하면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서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종목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칸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런 창이 뜹니다. 일단 종목명, 종목 코드, 현재가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를 엑셀 자료에 입력을 합니다. 5월 19일 날 기준으로 79,600원이었죠. 그리고 동종 업계와 비교해보기 위해서 업종 퍼를 보고 입력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업종 퍼 18.16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칸에다가 입력합니다. 18.16. 그리고 총 주식수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여기 상장 주식수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보면 됩니다. 5969-782-550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화면을 아래로 쭉 내려봅니다. 그럼 이렇게 Financial Summary 창이 뜹니다. 먼저 입력하시기에 앞서서 현재의 주가는 미래의 가치를 반영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앞으로 삼성전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에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어날 거야. 그러니까 미리 사둬야지, 이런 식인 거죠. 당장 지금의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 연도 2021년도가 되겠죠. 예측 자료가 있다면 다음 연도의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이 중 딱 세 가지만 보고 입력을 합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요. 2021년도 예상 매출액이 267조 1315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48조 7280억, 그리고 당기순이익, 예상 당기순이익이죠. 36조 5567억 원이네요. 이렇게 여기 노란색 칸, 각 세 칸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을 이렇게 옆으로 밀어보시면 시가총액이 약 475조 정도 되는 걸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PS는 앞에서 퍼 공식을 계산할 때 나왔었던 부분인데요. 주당 순이익, 삼성전자의 주당 순이익은 6,124원입니다. 주식 한 주를 들고 계시면 6,124원을 1년마다 벌어들인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현재 퍼 13이 나오네요. 영업이익률 18.24%, 당기순이익률이 13.68%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업종 평균 적정 주가라고 해서 자동으로 10만 85원 이렇게 계산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 업종 평균 퍼는 현재의 기준이라는 거죠. 미래의 기준이 아니라 반도체 업종이 모두 호황이라면 당연히 미래의 업종 평균 퍼는 떨어질 겁니다. 다 이익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원금 회수 기간이 짧아질 테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면 90%를 넣은 건데요. 자, 숫자가 밑으로 떨어질수록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겁니다. 나의 적정 주가를 좀 낮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거는 이렇게 100%를 넣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보통 이것을 제가 세팅해 놓은 90,
내지는 뭐 80에서 90 정도 사이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굉장히 정말 간단하게 하나의 금액이 계산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렇게 미래 재무제표가 나와 있지만 소형주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 2020년도 자료를 그냥 넣고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어디까지나 참조, 추정이니까요. 다음으로 업종 평균 퍼가 없거나 해당 업종에서 독보적인 기업이라서 이 업종 평균 퍼를 적용하기가 힘든 경우에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가치 투자를 위해서 기업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요 굉장히 깊게 들어갑니다. 사업 보고서와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기업의 생산 가능 능력 그리고 세계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서 나름의 이 퍼, 흔히 멀티플이라고 하는데요. 멀티플을 직접 구하는 거죠, 그분들은.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고급 과정에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어디까지나 초보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요. 간단하게 5년 평균 가중평균법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건 가중평균이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냥 5년치 평균이다 하면은 전체 다 더해서 나누기 5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중평균은요, 가중치를 서로 다르게 둔다는 겁니다. 기업의 실적에 있어서 5년 전 실적과 바로 직전 1년 전의 실적을 서로 본다면 어떤 게 더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1년 전 실적이 훨씬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중치를 가장 최근은 5, 1년씩 뒤로 갈 때마다 가중치를 4, 3, 2, 1 이렇게 줄여줍니다. 그럼 1부터 5까지의 합은 15가 되니까요. 가중평균은 이런 식으로 구해줍니다. 5년 전에 14라는 퍼는 곱하기 15분의 1, 4년 전에 13이라는 퍼는 곱하기 15분의 2 이런 식으로 다 값을 더해주게 되면 11.3333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3년치는 아래처럼 구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려는 과거 기간 중에 손실이 난 기업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만약 최근 2020년도에 손실이 났다면 그 부분은 아예 빼줍니다. 0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펄을 가지고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할 때 단점이 뭐냐면 손실이 난 기업은 펄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업의 적정 가치를 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부분 표를 기껏 만들어 놓고 설명 안 드리고 훅훅 넘겨요. 참고하실 분들은 제 블로그에 이 내용도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참조해 보시면 되고요. 학교 다닐 때 우리 수학 싫어하고 못하셨던 분들은 이런 표 자꾸 보여드리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알아야 되느냐? 몰라도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만 보고 쫓아 하시면 이것도 다 구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화면, 여기 우리가 보던 화면이 종목 분석에서 기업 현황 부분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 옆에 보면 투자 지표라고 있습니다. 투자 지표를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복잡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 보실 필요 전혀 없고요. 밑으로 내려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들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보시면 자,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퍼라고 해서 나와 있으면서 과거 5년치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쭉 긁어봅니다.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클릭 하셔도 안 눌립니다. 키보드에 그 왼쪽 하단에 보면 CTRL 버튼이 있습니다. 컨트롤 버튼. 이거를 누르신 채로 알파벳 C를 누릅니다. 그럼 이게 복사하기 명령어거든요.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제 엑셀 자료로 오셔서 지금 이 부분 5년 가중평균 퍼 값이 다 있는 경우라는 부분에다가 맨 위에 거에다가 컨트롤 V 버튼을 누릅니다. CTRL 누른 채로 알파벳 V를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가 돼요. 자, 근데 이게 왜 어떤 오류인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했는데 5개가 아니라 나는 분명히 5개만 복사를 했는데 6개가 복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지우고 다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5년 동안 가중평균 퍼를 구할 수 있게끔 제가 다 수식을 걸어놨습니다. 15.15네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참고로 아래 칸들 보시면 가중평균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간에 손실이 난 기업들은 이렇게 최근 1년 전 값이 없더라. 지금 요 칸에 만약에 값이 없더라. 그러면 여기다가 이 메뉴에 붙여넣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 2년 전 값 2019년에 손실이 난 기업은 여기다 갖다 붙여넣기, 최근 3년 전, 최근 4년 전, 최근 5년 전까지 이렇게 해놓고 제가 나머지는 알아서 라고 써놨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가중평균만 해도 사실은 간단한 수학이긴 하지만 수학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웬만하면 이익 나는 기업들에만 투자를 하세요. 자, 어쨌든 삼성전자는 15.15를 적용을 해주게 되면, 자, 가중평균으로 우리가 계산한 적정 주가는 83,496원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펄을 통한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를 83,496원에서 10만 85원 사이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현재 가격은 79,600원이라고 한다면 저평가되어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컨센서스의 한번 목표 주가를 볼까요? 네이버 요 상단으로 이렇게 쭉 가보시면 투자 정보라고 돼 있으면서 여기 목표 주가라고 나와 있죠. 증권사 또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 분석을 해서 이 회사의 적정 주가다, 그것이 목표 주가거든요. 106,55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얼추 비슷하네요. 자, 끝이에요. 어떠신가요? 중간에 가중평균이라는 개념만 빼면, 그것도 그냥 무시하고 이익 나는 회사에만 투자한다 치고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값이 나오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쉽죠. 이게 제일 쉬운 기업 가치 평가 방법인데요. 이것만 가지고도 이 퍼의 속성, 즉 멀티플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이해한다면 이 회사는 몇 배의 퍼를 줄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영상 중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방법에 사업 보고서와 경제 상황 분석을 통한 기업의 생산 가능 능력, 이것과 영업 이익률, ROE 등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하거든요. 즉 퍼의 대응치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방법이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이 펄을 이용한, 그리고 주가,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것에 대한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지금의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가 확인을 하는 용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이 영상은 특히 주린이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퀀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투자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